최근 미술 잡지에 박영택 맞을 건데 아마 박영택이라고 굉장히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된 미술 평론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미술 평론계의 1인자급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63년생인 것 같은데 경기대에 있으니까. 인물 정보로는 큐레이터로 소개가 돼 있네. 아무튼 그래서 최근 미술 잡지에 글이 하나 올라와서 우리 아미고님들한테 들려드리고 싶고, 굉장히 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미술에 대한 이야기라서 좀 이제 확대된 버전을 이거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미술가에 의해 불려나온 생경한 흔적을 통해 우리는 새삼 보는 법을 배우고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도 접하고 새로운 감각과 마음을 만나고 놀라운 물질의 힘과도 마주한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보는 일은 모종의 꿈꾸기이며 환상을 통해 이 현실을 빠져나가는 출구가 되기도 한다. 주어진 삶, 일상의 풍경, 낯익은 사물과 잠시 결별하면서 이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의 새로운 얼굴과 마주하고 익숙함에서 벗어나 다른 감각과 감수성의 발생을 경험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어제와 이별하고 지금의 나로부터 새로운 나로 나아가게 해준다. 그래서 좋은 미술은 선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과 세계를 재구성하게 한다. 지금까지 자신과 완연히 다른 존재를 만들어낸다. 이 세계는 본래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술가는 각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보인다. 우리가 많은 미술 작품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만큼 세계는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며 더욱 크고 넓은 경험을 겪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성숙한다. 이 구절하고요. 잠시만요. 여기서는 위에 이제 사랑 부분이 좀 있고요. 저는 아래만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술은 정확하고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결코 출발하지 않는다. 미술은 표현될 수 없는, 표현되지 못하는 것을 표현 가능한 영역으로 안쓰럽게 애써 잡아당기는 일에 가깝다. 표현될 수 있다는 믿음과 그럴 수 없다는 절망 사이에 놓인 깊은 시면을 메꾸고자 하는 안타까운 시도, 흔적이 예술일 것이다. 그래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결핍과 부재를 지니고 있는 이 상기의 고통을 지닌 이가 예술가란 존재이다. 이런 예술가가 많아야 한다. 이 박영택 씨가 글 마무리에 표현하고 있는 바로 이 미학이 이 플로티누스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제시한 미학이에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비록 205년생이지만 상당히 현대 미학의 어떤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플로티누스를 만났을 때 기뻤던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 책의 뒷표지를 읽으면은 이제 박영택 씨가 말했던 미술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미메시스하고 포에시스 막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미학이 미메시스라면은 플로티누스의 미학은 포에시스에 가까운 것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미메시스이면서 모방인 예술이 있는가 하면 미메시스이되 모방이 아닌 예술이 있다. 차이는 무엇인가? 결국 원상이 귀납적 표상인가 연역적 표상인가의 차이이다. 돌려 말해서 현실에서 유리한 것을 비춘 예술인가 아니면 현실 이전의 것을 비춘 예술인가의 차이이다. 전자의 경우 예술은 현실 다음에 존재하며 그래서 현실이 없으면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이때의 예술은 현실 비축이요 현실의 재구성이자 재음미이다. 예술에는 분명 이러한 속성이 존재한다. 예술의 이러한 속성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공식화되었다. 현실과 연장선상에 있으며 결국 현세적인 것을 그린다는 점에서 이런 예술은 내재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세적인 것을 무시했던 플라톤에 의해 현실보다도 더 열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미학, 그러니까 예술을 되게 천시했죠. 플라톤까지 또는 아무튼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플라톤은 주로 이제 시를 얘기 많이 했지만은 자, 두 번째 문단. 반면 연역적 표상을 그려내고자 한 예술은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것을 비추는 작업이다. 그것은 현실보다 고차적이거나 미래에 나타날 관념을 현실에 중개하여 감각화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앞에 존재한다. 예술에는 이러한 일종의 계시적인 면, 미래 예견적인 면 등 신비한 구석 또한 존재한다. 예술의 이러한 속성은 낭만주의로 공공연한 것이 되기 이전에 이미 플라톤에 의해서 주목받았었다. 그리고 플로티누스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이런 예술은 현실이라는 불완전한 필터를 거치기 이전의 초감각 세계를 비추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초월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예술은 현실을 앞서고 현실보다 우월한 존재론적 지위를 지닌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신 우리 아미고님들께 깜짝 선물이 하나 있는데 이 이재명 대선 후보 리얼 포스터는 제가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담은 포스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얼굴 색깔은 트럼프 약간 친미적 색깔이죠. 친미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한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밝은 파란색은 민주당이 더 발달해야 된다라는 의미. 가운데 핑키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이 결합을 하되 색의 혼합이 아닌 빛의 혼합. 빛이 혼합하게 되면은 더 밝은 어떤 핑크색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핑키 보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좌우 통합이 굉장히 밝아지는 면으로 좀 하자라는 의미.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우측에 L자가 있는 진짜 대한민국 부분은 회색인데 회색은 과거와 현재의 화해나 통합 같은 거죠. 역사 치료 같은 부분들. 그래서 이 그림은 전반적으로 컬러의 그 상징성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대통령이 되달라는 하나의 저의 예술적인 바램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약 팝아트 형식의 예술 포스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어쨌건 이거는 실은 민주당 측 모 인사의 부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터가 정식으로 그 선대위에서 민주당에서 채택된다라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좀 너무 진보적이죠. 특히 이 핑키 보라색 넥타이는 민주당에서 자칫 이거는 어떤 댓글도
형 보수지 이렇게 달렸던데 뭐냐 그 이재명이 국힘당이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볼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왕 예술 포스터를 만드는데 또 어떤 정치가들에게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의 그 잠시의 예술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엽서나 상장 두께의 A4에다 인쇄를 해서 사인해서 선물을 할 거예요. 신청자한테. 물론 아미고님만 해당하고 또 정치인이라서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건 그 저를 얼마나 후원하고 또 응원하느냐의 그 순서대로 이건 신청 순번이 아니라 감사의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이거는 뭐 100장 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냥 100장 샀어요. 종이를. 아닌가? 50장이었나? 아무튼 일단 50개까지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50개 하는 거는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안 쓰면 저는 그냥 언론에 이거를 사실 이러이러한 뜻으로 내가 이런 디자인을 했다, 이런 컬러를 썼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 좀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써뉴.